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름 있는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죠. 보통 축구 선수들이 30대에 접어들면 점점 노쇠화를 겪으면서 은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0대가 넘어서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축구 선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만 35세 이상인 선수들 중에서만 선정하였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바르셀로나 전성기 시절 세월간이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 이니에스타입니다. 이니에스타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2002년 18살의 나이에 데뷔해 2018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선수인데요. 이런 그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총 9번의 리그 우승과 4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중 2009년과 2015년에는 리그와 코파델레이 우승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바르셀로나를 총 2번의 트래블로 이끌었죠. 이 중 트래블을 달성한 첫 번째 시즌인 08-09 시즌, 바르셀로나는 눈부신 황금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니에스타는 패배 전술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역사에 남을 미드필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클럽 최초이자 구단 첫 트래블을 달성했죠. 게다가 같은 해인 2009년에 UEFA 슈퍼컵, 스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피파 클럽 월드컵을 모두 들어올리며 유럽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6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바르셀로나에게 여러 우승컵을 안겨준 그는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만큼이나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대단했었는데요. 그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2008년 유로 우승, 2010년 월드컵 우승, 2012년 유로 우승을 이끈 스페인의 주역 선수로 축구 역사상 최초인 메이저 대회 3연패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이니에스타는 2010년 발롱도르 2위와 2012년 발롱도르 3위를 차지했고 2009년부터 피파 월드 11의 9년 연속 UEFA 올해의 팀에 6회 선정되는 활약을 펼쳤죠. 현재는 일본의 빗셀 고베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역대 최고의 오른쪽 풀백 중 한 명인 다니 아우베스입니다. 아우베스는 바르셀로나 전성기 시절 주전 라이트백으로 활약하며 역대 우측 풀백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로 평가받는데요. 그는 이런 활약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트로피를 가진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우베스의 우승 횟수는 총 40회로 어마어마한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는 우승 이외에도 피파 월드 11의 8회, UEFA 올해의 팀에 5번 선정되는 등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우베스는 2001년 바이아에서 프로 데뷔하고 1년의 활약 후 세비야로 이적했는데요. 세비야에서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6년간 핵심 선수로서 활약을 이어갔죠. 그는 세비야에게 UEFA컵 우승 트로피도 선물했고 코파델레이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활약에 그는 매년 이적설이 흘러나왔고 결국 2008년 당시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이적료 이상의 활약으로 총 8년간 바르셀로나의 오른쪽을 책임졌는데요. 이런 아우베스는 팀에서 풀백이 전술의 핵이자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선수입니다. 세비야 시절 아우베스는 역사상 팀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풀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이런 그는 2008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자마자 트래블을 이끌었고 라리가에서는 최고의 수비수상까지 받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14-15 시즌에도 아우베스는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에 큰 공헌을 했죠. 이후 그는 2016년 유벤투스로 팀을 옮겨 활약을 이어갔는데 유벤투스 이후에는 파리 생제르맹, 현재는 상파울루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2010년대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인 프랭크 리베리입니다. 리베리는 미넨은 물론 분데스리가에서도 역사에 남을 윙어인데요. 그는 2007년 바이에른 미넨으로 팀을 옮기며 미넨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리베리는 2,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당시 분데스리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07-08 시즌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부터 그는 공격진의 한 축으로 활약했고 팀의 우승에도 큰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그는 이런 활약으로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08-09 시즌 로벤의 합세로 로베리 라인을 결성해 엄청난 파괴력으로 리그와 컵 대회를 석권하고 챔스 준우승까지 차지했죠. 이후 챔스에서 결승까지 오른 12-13 시즌, 당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도르트문트와의 라이벌 대전이었는데요. 이날 리베리는 로벤에게 킬패스를 넣어주며 팀의 선제골에 발판을 마련했고 후반 막바지에 로벤의 결승골을 감각적인 패스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죠.
그렇게 팀은 2대1로 승리했고 리베리는 생애 첫 빅이어를 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포칼 결승, 챔스 우승, 리그 우승에 포칼까지 우승하며 리베리는 트래블을 달성했고 그는 엄청난 활약으로 12-13 시즌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국 호날두, 메시를 제치고 UE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죠. 12-13 시즌 리베리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윙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봐도 무방했는데 2013년도 피파 발롱도르에서 기간 연장 재투표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리베리가 받는 게 당연했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에서 1819 시즌까지 활약하다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로 이적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2000년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입니다. 그는 자신이 뛰었던 리그 중 스웨덴과 미국 리그만 제외하면 모든 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인데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5개의 리그 중 잉글랜드만 제외하고는 모두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리그 내에서의 활약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리그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인테르 시절 3시즌 동안 리그 우승을 모두 차지하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이 시절 질라탄은 세리에 올해의 선수와 세리에 최고의 외국인 선수 타이틀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인테르에서의 시즌 중 두 번째 리그 우승 시즌인 07-08 시즌, 당시 인테르는 AS 로마와 치열하게 다투며 리그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었는데요. 당시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난 파르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질라탄은 부상에서 복귀해 후반 2골을 넣어주며 팀의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죠. 그 다음 시즌인 08-09 시즌에는 아탈란타와의 홈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득점왕과 리그 우승을 동시에 석권하는 활약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활약으로 세리에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후 바르셀로나를 거쳐 다시 돌아온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세리에의 왕다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AC밀란으로 이적한 이후 밀란에게 리그 우승 트로피를 선물했고 다음 시즌에는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후 모든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맨유와 LA 갤럭시를 거쳐 현재는 다시 AC밀란으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역대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인 잔루이지 부폰입니다. 부폰은 래프 야신, 디노 조프와 함께 역대 최고의 골키퍼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그는 세리에아와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역대 최다 클린시트 기록을 가지고 있고 세리에아 역대 최장시간 무실점 기록, 게다가 세리에아 올해의 골키퍼 10회 수상 등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골키퍼입니다. 부폰은 파르마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다 2001년 당시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이적료를 기록하며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유벤투스로 이적 후 주전 골키퍼였던 반데사르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부폰은 02-03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친 듯한 선방쇼를 보여주며 골키퍼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MVP를 수상하였고 2003년 발롱도르 9위에 선정되게 되는데 당시 이상을 수상한 골키퍼는 물론 수비수까지 포함해도 유일한 기록이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폰의 이런 활약에도 유벤투스는 AC 밀란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후 유벤투스는 축구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인 세리에 승부 조작 사건인 칼치오폴리 사건으로 인해 세리에 비로 강등되며 부폰은 여러 이적설에 휘말렸음에도 팀에 잔류했는데요. 강등 직후 06-07 시즌 세리에 B 우승을 차지하며 한 시즌 만에 세리아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11-12 시즌 유벤투스에 부임한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유벤투스는 리그 무패를 기록했고 승격 이후 첫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부폰은 당시에 21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개인 통산 최다 기록을 세웠고 총 81번의 선방을 보여주며 세이브율 82%를 기록해 유럽 5대 리그 골키퍼 최고 세이브율을 기록했죠. 이후 14-15 시즌 유벤투스는 다시 한번 챔스 우승에 도전하며 결승전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확정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챔스 우승을 차지하면 트래블을 달성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상대팀도 트래블에 도전하는 바르셀로나였고 부폰은 바르셀로나의 MSN 라인을 상대로 4개의 유효 슈팅을 막아내는 등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었지만 3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다 2018년 파리 생제르맹으로 팀을 옮겼고 1년 후 다시 유벤투스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를 앞둔 노장 선수들에 대해